핵심 용어 알아보기. 이번 시간 학습에 앞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용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야 할 핵심 용어로는 항공기와 비행기, 항공 종사자, 공역이 있습니다. 이카오에 따르면 항공기는 지구 표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보다는 공기의 반응으로 대기 중에 부양되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비행기는 고정된 표면에 발생하는 공기 역학적 반작용으로부터 양력을 얻는 공기보다 무거운 동력 항공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항공기와 비행기는 정의 측면에서 차이를 가지며 비행기는 항공기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항공 종사자란 항공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격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등이 포함됩니다. 꼭 알아야 할 세 번째 핵심 용어는 공역입니다. 공역은 육상 또는 해면을 포함하는 지구 표면상의 구역과 고도로 정해진 공중 영역을 의미하며 비행정보구역, 영공, 방공식별구역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럼 이번 학습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항공기의 운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이장룡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제반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알아볼 주요 내용은 항공기 운항의 요건, 항공기 운항 절차, 그리고 항공기 운항 관련 고려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본 강좌를 학습하시게 되면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요건들을 착안할 수 있게 되실 것이고, 항공기 운항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에 따른 운항 업무를 준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아울러 항공기 운항 관련 고려사항을 이해하고 주변 분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항공기 운항에 관한 개요입니다. 우리나라 표준 국어 대사전은 운항이란 것을 배나 비행기가 정해진 항로나 목적지를 오고 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의 확보, 항공장애의 방지, 행정감독 등을 위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데요. 규율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첫째, 항공기, 둘째, 항공 종사자, 셋째, 공역관리, 넷째, 설비 또는 장비, 다섯째, 운항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럼 법률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 항공기와 비행기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케오는 에어크래프트, 즉 항공기를 지구 표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보다는 공기의 반응으로 대기 중에 부양되는 기계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말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부는 바람과 같은 기상에 의해 하늘로 오르는 물체가 아닌 기기 자체가 공기와 반응하여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물체를 항공기로 정의한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이케오는 에어로플레인, 즉 비행기를 주로 고정된 표면에 발생하는 공기 역학적 반작용으로부터 양력을 얻는 공기보다 무거운 동력 항공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말은 동력장치, 즉 엔진을 이용하여 고정형 날개에 양력을 발생시키는 기기를 비행기로 정의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의 기준을 도표로 살펴보면 에어크래프트, 즉 항공기가 가장 큰 개념으로서 공중을 날 수 있는 기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항공기의 한 유형으로서 고정형 날개를 가진 에어로플레인, 즉 비행기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항공기에는 비행기 외에도 벌룬, 글라이더, 로터크래프트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도 항공안전법 제2조 정의를 통해서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 이륙 중량, 좌석수 등을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등 4가지 유형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공안전법에 명시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탑승하는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는 최대 이륙 중량이 600kg, 수상 비행기는 650kg을 초과해야 하고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수가 1개 이상이어야 하며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 즉 발동기를 1개 이상 갖추어야 항공기로 인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률이 규율하는 항공기 운항 요건 중 항공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두 번째 규율 요소인 항공 종사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항공 종사자란 항공 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자격증명이란 항공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요. 항공 업무에는 항공기 운항, 항공교통관제, 항공기 운항관리, 그리고 항공기 및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부품 등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성능, 즉 가망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그럼 이러한 항공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기장, 부기장 등 조종사가 있고 플라이트 엔지니어라 불리는 항공기관사, 그리고 내비게이터라 불리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또한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도 항공종사자에 포함됩니다. 이 중에 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사는 조종실, 즉 칵핏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플라이트 크루, 국문으로 번역할 때 운항 승무원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칵핏 내에 조종사 외에도 항공기관사, 항공사 등이 탑승하였으나 현대 항공기는 첨단 장비를 장착하고 조종사만으로도 운항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설계되기 때문에 조종실에 이러한 항공기관사나 항공사 등이 탑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운항 승무원 하면 조종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셔도 되겠습니다. 항공 종사자의 자격증명은 앞서 말씀드린 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등 6가지 유형의 종사자들이 소관 항공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이 중 조종사의 자격증명은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등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면 제너럴 에비에이션이라 불리는 소형 훈련기 또는 개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에 부기장으로 입사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이 필수 요건이고요. 이후 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법률이 규율하는 항공기 운항 요건 중 3번째 요소인 공역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역, 즉 에어스페이스의 사전적 정의는 육상 또는 해면을 포함하는 지구 표면상의 구역과 고도로 정해진 공중 영역으로 표현됩니다. 크게 보았을 때 공역은 3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비행정보구역, 영공, 방공식별구역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첫째, FIR이라 불리우는 Flight Information Region, 즉 비행정보구역은 주로 민간 항공의 운항과 관련된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 및 수색, 구조,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영공은 한 국가의 영토 및 영해 상공에 설정된 공간으로서 배타적 국가 주권 행사가 가능한 공역이며 통상 해안선으로부터 12마일까지의 상공으로 설정됩니다. 세 번째, 아디즈라 불리우는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즉 방공 식별 구역이 있는데요. 이는 한 국가의 영공 방위를 위해서 영공 외곽 지역 상에서 항적의 조기 탐지, 식별 및 전술 항공 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공역입니다. 이 공역은 군사적 목적 때문에 지정하지만 이곳에서 배타적 주권 행사 및 무력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공역의 유형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좌측에 보시는 그림이 우리나라의 비행 정보구역, 즉 인천 FIR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보시는 그림이 우리나라의 영공을 표시한 그림으로서 붉은색 선이 우리나라의 영공의 한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인 아디즈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디즈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비행정보구역과 거의 유사한데 서울 북쪽으로 DMZ라든지 휴전선 인근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공역 중에 민간 항공기의 운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행정보구역, 즉 FI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IR은 국가 간 항공행정의 시행을 규정하는 공역으로서 항공 및 통제 공역의 설정, 항행안전시설 설치의 폐쇄, 항공교통관제 절차의 준수 확인, 항공정보 제공 등의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국가 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준영공 성격으로 변질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FIR 명칭은 인천 비행정보구역, 즉 인천 FIR입니다. 면적은 약 43만 제곱킬로미터이고 인천 및 대구 지역관제소에서 FIR을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FIR 내 공역은 사용 목적 및 항공교통 업무 제공 여부에 따라서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관제공역은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공역으로서 다시 클래스 A부터 E까지 세분화됩니다. 비관제공역은 관제사의 조언과 정보를 받는 공역으로서 클래스 F와 클래스 G 공역으로 세분화됩니다. 아울러 통제공역은 안전을 위해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공역이고 주의공역은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 경계가 필요한 공역을 의미합니다. 공역관리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착륙 장소에 관한 정의와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곳을 비행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공항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행장과 공항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항시설법 제2조는 비행장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의 이륙과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육상 비행장, 헬기장, 수상 비행장, 헬기장, 옥상 헬기장, 선상 헬기장, 해상 구조물 헬기장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공항시설법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명칭, 위치 및 구역을 지정 고시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행장이란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같은 것을 갖춘 지역을 의미하고 공항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에 더하여 여객이나 화물 터미널 같은 시설이 있고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의 경우 지정되는 명칭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법률이 규율하는 항공기 운항 요건 중 네 번째 요소인 항공기 설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요한 항공기 설비로는 무선 설비, 항공 일지 구급 연구, 사고 예방 장치, 항공 계기 장치, 제빙 및 방빙 장치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 항공기에는 항공기 설비로 사고 예방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52조 1항의 단서조항은 최대 이륙 중량이 600kg 초과 5,700kg 이하인 비행기에는 사고 예방 및 안전 운항에 필요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항공기는 항공기간 공중충돌 경고장치인 ACAS-2 1기 이상, 지상접근 경고장치인 GPWS 1기 이상, 항공운송사업 비행기에는 전방 돌풍, 즉 윈드시어 경고장치 1기 이상, 그리고 비행기록 장치인 FDR, 조종석 음성기록 장치인 CVR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FDR이라고 불리우는 비행 기록 장치와 CVR이라 칭하는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항공기 블랙박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항공기 블랙박스는 까만색이 아니고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고 발생 시 쉽게 식별하여 찾을 수 있도록 주황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법률이 규율하는 항공기 운항 요건 중 5번째 요소인 운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공안전법 제67조 1항은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 절차, 방식 등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비행 규칙은 다음 각과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첫째,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둘째, 시계 비행에 관한 규칙, 셋째, 계기 비행에 관한 규칙, 넷째, 비행 계획의 작성, 제출, 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다섯째, 그 밖에 비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시계 비행 규칙과 계기 비행 규칙은 비행의 방식을 규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항의 방법으로는 크게 보았을 때 시계 비행 방식, 계기 비행 방식 등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계 비행 방식은 Visual Flight Rule, 줄여서 VFR이라고 부르는데요. 시계 비행이 가능한 기상 상태인 VMC, 즉 Visual Meteorological Condition에서 조종사가 시각적 정보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비행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VMC는 운고 1500피트, 시정 3마일 이상의 기상 상태를 의미합니다. 계기 비행 방식은 Instrument Flight Rule, 줄여서 IFR이라고 칭하고요. 조종사가 계기에 의존하여 수행하는 비행 방식을 의미합니다. IFR 비행은 계기 비행 자격 소지자만 할 수가 있고요. 시정, 구름과 같은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 또는 야간 비행 시에 적용합니다. 또한 날씨가 좋더라도 관제기구의 지시에 따라 비행을 해야 할 경우에는 계기 비행을 수행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거의 모든 민간 항공사 비행은 계기 비행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계기 비행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는 표준 계기 출발 절차, 표준 계기 도착 절차, 정밀, 비정밀 접근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준 계기 출발 절차는 이륙 후 계기를 이용하여 비행장으로부터 항공로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이 설정된 경로를 따라 비행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표준 계기 도착 절차는 항공로에서 계기 접근을 시작하는 지점까지 연결하는 계기 절차를 의미합니다. 또한 비정밀 접근 절차는 전자적인 활공각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위각 정보를 이용하여 활주로로 접근하는 절차이며 정밀 접근 절차는
계기 착륙시설 또는 위성 항법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방위각 및 활공각 정보를 이용하고 활주로로 접근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조종사는 계기 접근 절차에 따라 비행할 경우 인가된 결심 고도 또는 최저 강하 고도보다 낮은 고도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접근 이후 조종사가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강하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활주로 접지 구역에 착륙하기 위한 강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조종사가 활주로 시각 창조물을 육안으로 식별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런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조종사는 접근을 중단하고 실패 접근, 즉 미스트 어프로치를 하여 처음부터 다시 접근을 시도해야 합니다. 항공기 운항 방법의 규율 중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은 최저 비행 고도에 관한 것입니다. 항공기의 운항 안전을 위해서 법규는 최저 비행 고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계기 비행 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산악 지역에서 반경 8km 이내 가장 높은 장애물 플러스 600m 이하로 비행하면 안 되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반경 8km 이내 가장 높은 장애물 플러스 300m 이하로 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계 비행 방식으로 비행할 경우 사람 또는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는 반경 600m 이내 가장 높은 장애물 플러스 300m 이하로 비행해서는 안 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지표면의 물건 상단 플러스 150m 이하로 비행할 수 없습니다.